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전국의 어민들이 부산에 모여 시민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일 기준 출생 후 미신고된 영아 중 사망이 확인된 경우가 34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이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천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교 104곳에서 11일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집니다. 정부의 수능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치러지는 첫 모의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10일 전국의 어민들이 부산에 모여 시민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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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1,000명 넘는 어민들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업계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직접 거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 고기 잡아오는 거 방류하면 그대로 공동시장에 놔놓고 방사능, 세슘, 삼중수소 모든 걸 검사해서 단 한 마리라도 이상물질이 발견되면 그 모든 고기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저희들은 배를 수도하겠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억가도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작업을 많이 못해요. 오셔서 안 드시려고 그래요. 특히 왜곡된 정보들이 불안 심리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도 지원 대책과 함께 정치인을 배제한 학계와 어민, 시민 참여 국민공청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민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올해 3,50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이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천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가 도입되면 부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이용해 사용한 금액이 월 4만 5천 원을 넘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교 104곳에서 11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집니다. 이번 시험은 여름방학 직전 치르는 마지막 고3 모의고사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5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진행됩니다. 교육부가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치러지는 첫 모의고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들의 화상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상 응급처치 키트를 모든 공사립 급식조리 학교에 배부합니다. 시 교육청은 화상사고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시도교육청 최초로 자체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키트는 즉각적인 열기 감소와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화상 드레싱과 응급처치 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운대 수목원이 집안 침하 우려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산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수목원의 2단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으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며 2025년 수목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조경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지 특성상 장기 침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수목원과 인접한 무단 경작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후 벌어지는 주차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도심권의 경우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퇴근 후 주거지 인근을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결까지 가능할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봅니다. 성효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0분 동안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평상시 같으면 보통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아야지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으면 또 한참 걸어가는 데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불법 주차한 차량들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퇴근 시간만이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닌 갓길이나 대로변 등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주차입니다. 어떤 때는 좀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넘으니 이중주차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또 보험 처리 문제로 또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주차장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지역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3,578면 부평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666대 대비
83.9% 수준입니다. 37,088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부설 주차장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 등이 제외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통상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국유지 등 토지 매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유휴 부지의 경우 매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간 부지의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 부지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와 교회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부평구의회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그 종교시설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해당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자. 조례에는 단순히 시설뿐 아니라 수익 보존을 위한 지원과 관리 비용,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지금처럼 주차 전쟁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유주차장 지원조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유차입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10일 개막해 일주일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8회째를 맞은 올해 영화제는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이라는 주제로 16일까지 54개국 163편의 초청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중 113편은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고 경쟁 부문인 레디 액션에는 15개국 40편이 본선에 올라 경쟁을 벌입니다. 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센터,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가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세단장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2022년 기준 부산 지역 공개공지는 726개소입니다. 시는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5년 이상 된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올해 시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 상생협력 확산과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기업의 ESG 인식 확산과 동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공유,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동일 고무벨트와 동일 철강, 성우 하이텍 등이 기업 대표로 참여해 ESG 실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와 컷만화, 캘리그라피, 쇼폼 등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쇼폼 분야는 5인 이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구 노인복지관과 중부경찰서가 용두산 공원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불법 카메라 예방 순찰대와 중부경찰서는 탐지기를 사용해 용두산 공원 공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정밀 탐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불법 카메라 예방 순찰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입니다.